이혼하면 재산을 나누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누가 얼마나 가져가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막연하게 5대5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인데요. 저는 그냥 가사일만 했어요. 이혼하면 저 집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맞벌이였고 수입은 제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혼할 때도 5대5로 나눈다던데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이걸 공동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만이 아닙니다. 가사노동, 육아, 생활유지 노력까지 모두 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을 책임지고 유지해온 기여를 인정받아 실제로 5대5로 분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기여도와 수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였고 한쪽이 현저히 더 많은 수입을 올려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법원은 그 점을 반영합니다. 이럴 경우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게끔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해요.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한쪽이 떠맡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특유재산 여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예를 들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나 상속받은 부동산 같은 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 특유재산이 혼인 중에 리모델링이 되었다든지 상대방이 관리 유지 수익 창출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그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였지만 아내가 혼인 후 전세 세입자 관리를 하고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아파트의 일부 가치는 공동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은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203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거의 5대5에 가깝게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이 급격히 한쪽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좀 더 차등 있는 비율이 나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의 형성과 유지, 재산의 현재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자료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정리해보세요. 전세 자금 마련을 누가 했는지, 공과금 납부 내역,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보험료나 대출 상환 등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공동기여의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함께 만들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재산 분할은 억울하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권리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